자, 지난 7월 모의고사 28번 문제의 풀이입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포물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네, 맞아요. 여기 초점 f의 좌표가 1,0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직선 L이 기울기가 m이라 그랬습니다. 기울기가 m이라 그랬는데요. 삼각형 FCA와 FDB의 넓이의 비가 5배라 그랬어요. 넓이의 비가 5대1이라 그랬죠. 네,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가 5배라는 건 넓이의 비가 5대1이라는 건데요.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그랬는데 이 A하고 B는 이 초점을 지나는 수직인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따라서 FA의 길이와 FB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FA와 FB를 두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은 아니지만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높이의 B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의 B가 정해지겠죠.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삼각형의 FAC라는 삼각형의 높이가 FBD라는 삼각형의 높이의 5배라는 걸 갖다가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수환이가 문제를 풀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요거네. 그쵸? 자, 여기 이렇게 수환이가 문제를 풀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풀이가 아주 깔끔하고 좋아서 수환이의 풀이를 갖다가 그대로 한번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수환이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높이의 비가 5배라고 했는데요. 삼각형의 높이의 비가 5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삼각형에 여기 A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직선, 이 직선이 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했지? 원래는 C하고 D네요. 자, 이렇게 C하고 D라고 한다면은요, 이 길이의 B, FC와 그 다음에 FB의 길이의 B도 역시 5대 1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OD라고 했는데요. OD라고 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K라는 우리가 이제 B를 나타낼 때는 K라는 어떤 정수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K라는 문자를 쓰는데 OD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FC의 길이의 B와 그 다음에 FD의 길이의 B가 5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뭐냐면은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 풀게 돼요. 따라서 FC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점을 갖다 H1 얘를 H2라고 한다면 CH1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가 OD가 되니까 얘도 O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D의 길이와 DH2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걸 D라고 놨으니까 얘도 D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길이와 또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직각인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이 높이의 비를 이용해서 바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데요. 이 전체의 길이가 5D였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D가 되니까 밑변의 길이는 4D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는요, 이 밑변의 길이가 4D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이 전체 길이는 5D와 D를 더한 거니까 얘는 6D가 돼가지고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6D라는 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또 한번 써서 이 높이를 갖다 구하게 돼요. 그래서 높이는 루트 20D인데 루트 20은 2루트 5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4D분의 2루트 5D 해가지고 약분해서 2분의 루트 5라는 값을 갖다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환이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30번 문제인데요. 30번은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벡터의 내적을 갖다 이용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물론 4점짜리이기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30점짜리 문제니까. 자,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구할 때, 특히 여기처럼 일정하지 않은 어떤 도형에서의 벡터의 내적을 구할 때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도형의 특정한 기준점을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OC와 어떤 OP 벡터의 값이 최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OC는 여기 나와 있지만 OC는 여기 이렇게 되는 벡터가 나와 있지만 OP 벡터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됐네.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자, 됐죠? 그래서 OP 벡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OP 벡터는 어떻게 구한, P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갖다가 하나 정해야 되는데요. 뭐가 안 되네.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이렇게 OP라는 여기 어떤 원 P라는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OP 벡터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OP 벡터를 바로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 위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특수한 점을 갖다가 하나 찾아야 되는데, 기준점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점을 갖다가 원의 중심으로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의 원의 중심이니까 보통은 C라는 점을 갖다 쓰는데, 여기 C라는 점이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은 지름의 중점이 된다라고 해서 M이라는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OP 벡터를 바로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정해요. O에서 M까지 갔다가 M에서 다시 P로 가는 이렇게 두 벡터의 합으로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여기서처럼 OC와 OP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OC 벡터와 그 다음에 OM 벡터 더하기 MP 벡터의 내적을 갖다가 이용해서 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OC와 OM 벡터의 내적과 그 다음에 OC와 MP 벡터의 내적을 갖다 구하게 되는데요. M이라는 벡터는 이제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겠죠. 얘는 어떤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OC 벡터와 MP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데 두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나요? 얘를 갖다가 다시 쓰면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OC 벡터와 MP 벡터의 크기를 갖다 먼저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트라고 한다면 그 코사인 세타 값을 갖다 또 곱해주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가 얘네들은 또 항상 일정하잖아요. OC 벡터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값이 얼마라고. 그 다음에 MP 벡터는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일정해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될 때, 요게 최대가 될 때, 이 내적이 최대값을 갖는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될 때는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라는 것을 갖다 알고 있어요. 평행하다는 거는 이 값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때 세타는 0이 될 테니까. 또 최소가 될 때도 역시 두 벡터가 평행인데 이때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 성질을 갖다 항상 이용해야 돼요. 30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에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역시 보면은 수환이가 문제를 갖다 아주 잘 풀어놨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아주 풀이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 앞에서 봤듯이 Q라는 점은 OC 벡터와 평행한 OC 벡터와 이렇게 평행한 중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한 어떤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평행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다시 연장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연장선을 갖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지금 60도라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얘도 평행하니까 얘도 3분의 파이가 되고요. 따라서 이 각의 크기 얘는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수환이가 이 문제 설명한 걸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의 비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얘는 원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중점을 긋게 되면 이 길이는 반지름 2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반지름으로 2와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 높이를 갖다 계산했더니 이 각의 크기가 6분의 8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이게 얼마가 되더라? 2, 1, 루트 3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얘도 역시 똑같으니까 참, 이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니까요. 얘도 역시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2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 길이를 구하면은 이 전체 길이가 이 길이가 3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이 역시 이 각의 크기가 60도인 3분의 8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걸 설명한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점을 갖다가 이 점을 갖다가 D라고 한다면 이 점을 원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면 이때 생기는 이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을 한번 해볼까요? 이때 생기는 이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바로 이 그림인데 얘는 이 전체 빨간색 삼각형이 60도였는데 이 작은 요 한쪽 요만큼이 30도니까 요 나머지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원 주위 점까지 두 점을 갖다 이은 거니까 이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 변과 이 변이 반지름을 갖겠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역시 30도가 되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수한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2 루트 3이라는 걸 알아요. DQ의 길이가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3이라는 걸 하나 찾아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DQ와 AR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DQ와 AR의 최대값인데 역시 마찬가지 A에서 R로 가는 벡터를 갖다 구하기보다는 A에서 M을 거쳐서 M에서 R로 가는 이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런 벡터를 갖다가 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A에서 M으로 가는 이 벡터는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고정이 되어 있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이 각의 크기랑 같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가 바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는 거예요. 그쵸? AM에서 AM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일정해요. 그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M에서 R로 가는 벡터인데요. M에서 R로 가는 벡터의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벡터, DQ 벡터와 서로 평행한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 될 테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빠졌지만 코사인 0도가 되겠죠. 여기 곱하기 코사인 0 해가지고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이것은 생략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내적을 구해서 더하면 그 값은 6 루트 3이 되고요. 여기서는 m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 루트 3의 제곱 108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게 되겠죠. 수환이가 아주 잘 풀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수환이 수고했어요. 고맙고, 다른 학생들도 이런 문제는 이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 원의 중심을 항상 지나는 고정되는 점을 갖다가 하나 생각해서 그 점에서 벡터의 내적을 갖다가 구할 때 항상 이용하라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방학 때 잘 보내시고요. 2학기 때 봅시다.